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김용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 조선해양산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아, 배를 만드는 산업이구나. 그 다음에 해양에 어떤 구조물이나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양산업은 상당히 많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조선산업, 그리고 상당히 큰 규모가 사실은 해양 관광 사업에도 있습니다. 크루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하고요. 해운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요즘은 해양 신재생 에너지가 또 하나의 산업군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머린 바이오라고 보통 통칭하는 해양 생물 자원의 사업들이 또 크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한국 조선소들이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던 해양 플랜트 산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분야가 저희 조선해양산업 분야입니다. 조선해양산업은 다양한 분야가 필요로 합니다. 저희 시스템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학문을 이야기할 때는 요소 학문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학에서도 보시면 재료, 전기, 전자, 기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요소 학문, 아주 기반이 되는 학문들이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 학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반 학문들이 묶이는 그러한 이제 학문들이죠. 그래서 저 조선해양산업도 대표적인 시스템 학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중요한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문 생산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생각을 하시면 뭐 소나타나 뭐 벤츠나 BMW나 이런 대량 생산되는 차량이 아니고 경주용 자동차, 뭐 포르쉐의 경주용 자동차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많은 분들이 요즘 학문의 그 특징이 점점 더 작아지고 섬세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희는 오히려 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규모가 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형적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은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죠. 태평양을 운항하는 배, 대서양을 운항하는 배 다르죠. 그런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문 생산형이 되는 건데요. 공학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의 지식들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비싼가? 그러니까 억소리가 난다라는 저희들이 말이 있는데요. 뭐 비교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라고 해서 최신형 기종의 그 여객 항공기죠. 약 2천억 정도 합니다. 배에 떠다니는 그 크루즈선, 아주 비싼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거의 1조에 가깝습니다. 아주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건물 브루즈 칼리파라는 건물은 1조 5천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에서 지었던 쉘 프리루드라는 저희 그 LNG를 생산하기 위한 해양 플랫폼은 약 4.5조 원 정도로 저희들이 판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의 산업이다. 적지 않은 규모죠. 근데 이 조선해양산업은 원래 예전에 범선이 많이 사용이 되고 하던 시절을 지나서 근대로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풀턴이라는 사람이 전기선을 만들죠. 그 전기로 인한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선박들이 운항을 하면서 혁신적인 해운업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해양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구축하던 영국, 그 다음에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유럽에서 사실은 조선업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이러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이 거의 독점적인 조선 시장을 잠식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이 따라잡았죠. 그렇게 돼서 한국이 드디어 세계 1위를 합니다. 요즘은 중국하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소들이 생긴 것은 1970년, 80년 초까지의 조선 3사들이 다 만들어지고 예전 일제시대 당시에, 일제식민지 시대 당시에 현재의 한진중공업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조선중공업 주식회사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선공사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으로 와서 사실은 한국으로 보면 한진중공업이 근대적인 조선을 처음 시작을 했다. 하지만 대형의 상선을 현재와 같은 규모로 키운 것은 1972년 현대중공업이 기공이 되면서입니다.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조선소들은 전부 다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았던 지역들, 울산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울산이 현재와 같은 아주 광역도시가 되는 산업도시로의 성장에 기반을 마련하고요. 거제도는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그 불모의 땅에서 세계 2위, 3위의 조선소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조선 산업의 역사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사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소도 없던 근대 대형 조선소도 없던 1972년에 정주영 회장께서 고 정주영 회장께서 500원짜리 거기에 실린 거북선의 그림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대형 상선을 수주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상선은 발주를 했어요. 수주를 했어요. 수주를 했는데 조선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소를 지으면서 유조선을 같이 짓는 거죠. 대형.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지금 세계 1, 2, 2위, 3위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한국 최고의 조선을 저희가 논하기 전에 이제는 세계 최고를 항상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의 범위는 한국이 아니고 세계거든요. 세계 1, 2, 3위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건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꽃이라고 하는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80% 정도를 석권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조 선박의 95%를 수출을 하는 효자 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중국과 아주 치열하게 1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이 보시면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중국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일본은 요즘 많이 낮아져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중국과 한국은 항상 1위를 다투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최근 조선업이 뭐 잘 아시다시피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있다가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도 조선 산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지 않는가라는 이제 우려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산업입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 들어서 조선해양 산업이 해양 플랜트 쪽으로 많이 옮겼다가 다시 조선 산업에 많이 복귀하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고요. 특히 함정, 잠수함 같은 경우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좀 다변화되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한국의 조선 산업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배는 명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목시계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손목시계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그러면 저희가 스위스를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스위스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손목시계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숫자가 작습니다. 하지만 절대값에 대해서는 수백 배의 값을 받으면서 팝니다. 저희가 중국하고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톤당 저희가 받는 돈은 2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비해서 중국은 현재까지 한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은 최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한 절반 가격의 수준에서 주종이 되는 그러한 선박들을 수주하고 있죠. 중국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기술력이나 인력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더 많은 가격의 제품들을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뭐 글로벌 시황은 어떠냐? 한국조선산업은 말씀드린 대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조선해양 산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선박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해운 물동량 자체가 정체기 상황이고요. 유가도 낮기 때문에 선박의 주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해양산업은 항상 주기성이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는 15년, 짧게는 해양산업 같은 경우는 5, 6년도 보고 있고요. 10년 정도 주기도 보통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조선해양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주기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과거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러한 그 주기성이 있는 산업에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좀 슬럼프를 겪고 있는 몇 년째 사실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몇 년간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다시 올라옵니다. 제가 조선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그 시작을 할 때의 조선산업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하지만 그 당시에 슬럼프를 잘 견뎌서 세계 1위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항상 그 주기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비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이 조선 세계 1, 2위를 중국하고 오랫동안 다툴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조선해양산업은 세계 1등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건 믿어 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